올해 블랙베이 54 모델이 출시되고 많은 분들이 튜더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37mm 사이즈에 11.23mm 얇은 두께, 46mm 러그 트러그, 20mm 밴드 너비에 200m 방수 성능을 가진 COSC 인정을 받은 무브먼트와 논데이트인데 야광까지 강하고 또 T핏이라 불리는 미세 조정 버클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워치 5년의 보증 기간과 대부분의 경우 이 무브를 통으로 교체해주기 때문에 오버홀 비용도 나름 합리적인 시계, 이게 바로 현재 507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블랙베이 54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이 모델 나오자마자 사진 보고 다이얼이 쨍한 썰레인 줄 알고 참 별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썰레이가 거의 없거든요. 잘 만들어진 시계가 맞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빌려주신 구독자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4 모델이 36에서 38mm 정도의 다이버워치를 찾던 소비자들에게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옵션으로 튜더가 잘 포지셔닝 해가지고 시계를 출시했다 생각합니다. 롤렉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시계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덕분에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뤘는데요. 5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 튜더의 인지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튜더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8년 출시된 블랙베이 58의 영향이 컸죠. 39mm라는 적정 사이즈의 얇은 두께, 논데이트, COSC 자사무브, 그리고 롤렉스와 비슷한 마감 방식 등 당시 45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도 사실 튜더를 알린 1등 공신 모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롤렉스의 자사 브랜드라는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스펙을 가진 500만원 이하의 잘 만들어진 다이버워치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도 품질이 좋습니다. 이후 58의 후속작으로 블루 컬러도 내고 또 925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제는 시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 튜더 블랙베이 54 모델의 출시는 튜더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또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재밌는 게 58이랑 54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롤렉스였다면 분명히 58 블랙을 단종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튜더는 함께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죠. 500만원대 다이버워치 시장을 다 가져가 버리겠다 라는 거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 블랙베이 54, 제가 또 자칭 튜더 매니아인데 매니아 입장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모델의 장단점과 블랙베이 58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나 헤리티지 빼고 시계 자체로만 말씀드리면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작고 얇다는 겁니다. 이걸로 게임이 일단 끝나요. 37mm의 이 정도 두께와 스펙을 가진 500만원대 다이버워치, 손목이 가느다란데 다이버워치를 차고 싶어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다이버워치는 40mm부터 시작을 하죠. 에이 그냥 좀 커도 예쁘면 차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시계 생활을 할수록 결국 이 시계가 나에게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디자인도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내 손목 대비 너무 크면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계가 만약 조금 두껍기까지 하다 라고 하면 이건 불편해서 안 찰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절대 안 사죠. 블랙베이 58도 그렇지만 54는 진짜 대체품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스펙과 편안한 착용감을 갖고 있거든요. 블랙베이 58이 손목에 살포시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54는 딱 올렸을 때 손목에 착 붙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중간에 뜨는 공간이 없고 정말 편해요. 브레이슬릿이 있는 다이버워치 중에 이 정도의 착용감을 가진 시계를 저는 아직까지 손목에 올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버클에 추가된 T핏, 우리 또 T 좋아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제가 수많은 미세 조정 버클을 만져봤지만 퀄리티가 좋다는 걸 한눈에 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 작동 방식이 이렇게 링크 부분을 들어서 위치를 딱 맞추고 다시 놓는 방식이거든요. 직관적이고 정확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블랙베이 58을 착용해보면 버클 쪽이 손목에서 약간 붕 뜨는 게 있는데 보시면 이중잠금 버클 쪽에 연결된 이 링크가 거의 구부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목 둘레 16cm 이하인 분들이 여기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근데 54는 이 부분이 거의 90도 정도로 꺾이도록 수정이 되면서 뜨는 공간이 많이 사라졌죠. 사실 안쪽 클라스프 길이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인터넷에 54 모델이 더 짧아졌다 이런 정보가 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클라스프 길이 때문이 아니라 끝에 있는 이 링크가 꺾이게 되면서 착용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모델을 함께 놔두고 보면 베젤의 폰트와 컬러가 달라진 걸 알 수 있고
58의 상징과도 같은 12시 방향에 있는 붉은색 이 역삼각형이 흰색으로 바뀌었죠. 다이얼도 58이 매트한 블랙이라면 오사는 유광이 조금 섞여있는 마치 검은색 잉크를 부은 듯한 그런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58의 컬러 조합과 뷰리 더 제 취향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오사를 보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좀 보니까 시침이 좀 이상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시면 58의 핸즈는 뭔가 좀 강인하고 튼튼한 그런 투러치스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오사의 시분침은 이게 너비가 좁아서 그런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빈티지해 보이고 투러치라는 건 잘 알겠는데 핸즈만 딱 놓고 보니까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운 쪽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오사 모델이 더 작고 케이스에 밀착된 형태라서 손목에 누르는 이 용톡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 차이가 있는 만큼 와인딩감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일단 크라운이 작아서 손으로 돌리기 힘든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 무브에 약간 수정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용도를 돌리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와인딩감이 엄청 뻑뻑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이 분명히 나중에 좀 필요한 것 같고, 베젤 및 크라운을 보시면 오사 모델로 오면서 톱니 간격이 좀 더 넓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58보다 조작감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촘촘한 58의 조작감이 더 좋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리나 돌아가는 이 베젤 텐션은 동일한데 베젤을 돌릴 때 58이 좀 더 손목에 딱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늘 블랙베이 54 모델과 58 모델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두 모델 모두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튜더의 필살기라 생각을 하고요. 작고 빈티지한 다이버치를 찾으신다면 블랙베이 54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정적이면서 적정 사이즈에 조금은 사이즈가 있는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는 있지만 오히려 조금은 현대적인 다이버치를 찾으신다면 58 모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전체적인 느낌이 54는 기능이 현대적이지만 형태와 디자인은 정말 빈티지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고, 58 모델은 반대로 과거의 시기를 복학한 현대적인 다이버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야 이런 작은 디테일에 정말 집착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시계에 관심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시계거든요. 마치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갑자기 자기야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그 공포의 질문 뭔지 아시죠? 네, 그 느낌인 거죠. 혹시나 지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목에 꼭 올려보시고 소신껏 구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꽝이 없거든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 리뷰에서 또 다른 시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